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죠. 그럴 때 무조건 버텨야 할지, 아니면 좀 용기를 내서 방향을 바꿔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 또 성장의 실마리를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 자료들 속에서 좀 빛나는 통찰을 건져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네, 특히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지, 그 방식이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역경지수, AQ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그 담임쌤 자료 보니까 AQ는 역경을 다루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게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덜 받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네요. 약간 역경 근육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비유 좋네요. 대기업 구조조정 후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성공한 그 민지 씨 이야기요. 이게 딱 드러맞는 사례 같고요. 그녀의 카페 문구처럼 결국 중요한 건 진짜 반응 방식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역경 근육, 그러니까 AQ나 또 헬스중앙에서 다루는 회복 탄력성 있잖아요. 이게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마음 챙김 연습입니다. 현재 순간에 딱 집중하면서 판단 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아,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니 참 다행인데요. 근데 매일 5분 명상 이런 건 알지만 정말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혹시 자료에 그런 상황을 위한 더 구체적인 조언 같은 건 없었나요? 당장 거창한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하루 끝에 감사했던 일 한두 가지, 그런 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결국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작은 연습부터. 네. 이 반응의 중요성이랑 훈련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행동의 갈림길, 그러니까 계속할 거냐 멈출 거냐 이 고민으로 넘어가 보죠. 버티는 힘, 그만두는 용기라는 기사에서는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무조건적인 끈기가 번아웃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소위 존버 정신이라고 하죠. 무조건 참고 버티는 거. 이게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그냥 소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들은 뺄셈의 지혜, 즉 전략적 이탈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패나 포기가 아니고요. 한정된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옮기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전략적 이탈이라. 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막상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투자한 시간, 노력이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크잖아요. 영화 이제 그만 끝낼까의 대사처럼 가던 길을 떡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데는 정말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자료에서 혹시 이럴 때는 좀 멈춤을 고려해봐야 한다 하면 어떤 신호 같은 걸 제시해주나요? 네, 몇 가지 기준점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노력을 막 쏟아부으는데도 지속적으로 진전이 없거나 주변 피드백이 계속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일 때문에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거나 무엇보다 스스로 그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이렇게 느낄 때요.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감정적인 포기가 아니라 이성적인 전략적 전환을 좀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거죠. 아, 그런 신호들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사실 쉽지는 않겠네요. 결국 나 자신을 잘 돌아보는 성찰이 중요하겠군요. 성찰이 필요한 시간 자료 보니까 실제로 성찰이 그냥 연습 자체보다 과제 수행 능력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좀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걸 좀 어려워하죠. 효과적인 성찰 방법으로는 특정 경험, 성공이든 실패든 거기에 집중해 보거나 매일 짧게라도 성찰 시간을 딱 정해두거나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시되었어요. 이런 성찰은 전략적 이탈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진짜 강점이나 아니면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거죠. 혼자 버티지 말자 기사에서는 도움 요청의 기술을 알려주던데요. 내 힘듦을 인정하고 감정을 좀 정리한 뒤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안전한 사람에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직접 도와줘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좀 있어줄래 같은 요청이 오히려 더 힘이 될 때도 있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면 진심으로 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때로는 친구나 가족의 지지를 넘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나를 돌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자료들을 통해서 역경에 대처하는 우리 안의 신, 그 AQ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법부터 시작해서 끈기와 또 현명한 멈춤 사이의 균형 잡기, 그리고 성장을 위한 성찰과 도움 요청의 중요성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과 선택이 삶의 방향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작은 포기, 그러니까 마이크로 중단이라고 하던데요. 그것과 큰 목표를 향한 끈기, 매크로 투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통찰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힘을 쏟고 있는 그 일이 있다면요. 미리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멈춘다 라는 조건을 스스로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미래의 어려운 결정을 단순한 감정적인 후퇴가 아니라 미리 계획된 전략적 움직임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